안녕하십니까. 2021년 4월 6일 최병목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진욱 공수처에 대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황제조사 논란, 그 이후에 여러가지 해명을 내놨는데 그 해명이 오히려 더 꼬이고 있어서 김진욱 공수처의 수사의 독립성, 공정성 이런 문제가 훨씬 더 논란을 부채질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김진욱 공수처장이 해명 과정에서 문제를 이야기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김진욱 공수처는 과연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이런 걸 지금 말씀을 드릴 텐데, 우선 첫 번째 이겁니다. 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어떤 혐의를 받고 있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 의혹에 대한 수사 무마 의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 2019년 3월이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외국으로 나가려고 했을 때 그거를 차기욱은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 본부장, 이 사람이 그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 동향을 무려 170회가 넘도록 그 체크를 했고요. 그 체크 과정에서 이규원 대검 진상조사단의 검사가 있지도 않은 사건 번호를 부여해서, 또는 그러니까 두 번에 걸쳐서 했으니까, 그 처음에는 서울중앙지검에 이미 무혐의 처리된 사건 번호를 부여해서 출국금지를 요청했고, 그 다음에 출국금지 요청한 뒤에 출국금지 승인 요청서라는 걸 또 법무부에다가 이제 정식으로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거기에는 서울 동부지검의 내사번호, 이건 있지도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 다 사실상 가짜 번호, 이걸 통해서 이제 법무부에 승인 요청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대검의 반부패 강력부장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 수사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하고 있었는데, 그 안양지청한테 자, 이거 동부지검에 내사번호 붙여서 이렇게 해라 라고 지시를 한 혐의, 이걸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수원지검 안양지청한테 그런 지시를 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잘못됐다, 범죄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자,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 어느 날 갑자기 공수처가 직접 조사를 실시합니다. 그게 바로 3월 7일입니다. 그런데 그때 공수처장의 자기 관용 차량을 내줍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모셔오는데, 그거 제가 유튜브를 해드렸죠. 자, 그런데 그거에 관해서 이제 이런저런 해명을 내놓는데, 그 해명이 거짓이거나 아니면 그냥 둘러대기에 불과했다 하는 것이 하나둘씩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자, 우선 면담을 했다는데, 조사를 했다는데 조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출입 기록조차 없습니다. 자, 이게 논란이 되니까 공수처가 보안상 이유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보안상 이유. 그런데 조사를 했다고 얘기하는데, 조사를 했으면 반드시 조사 기록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실제 면담 보고서만 있습니다. 면담과 조사는 다르죠. 근데 면담 보고서에 보면 조사한 사람이 공수처장 김진욱, 그 다음에 여운국 공수처 차장, 이게 3월 7일인데 그날 일요일입니다. 이 두 사람밖에 공수처는 그 당시에 공수처 검사를 뽑고 있을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밖에 없는데 이 두 사람이 조사를 함께 참여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게 보안상 이유라고요? 그러면 피의자를 조사하는데 뭔 그렇게 보안이 필요합니까? 더군다나 일요일 오후입니다. 일요일 오후에 기자들 법무부에 가지도 않습니다. 공수처 앞에 설령 있다고 해도 기자들을 그 뭐라고 그러죠? 흔히 뭐 따돌린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따돌리는 데에는 그렇게 뭐 큰 기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뭐 정부청사, 그게 정부 과천청사 5동이라고 하는데, 이 5동을 정부청사 들어가서 5동까지 접근하는 데는요, 뭐 앞문으로 들어가도 되고 뒷문으로 들어가도 되고 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안상 이유라는 이유로 이거는 5동이 아니고 과천청사 주변에서 첩보작전 하듯이, CCTV에 그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첩보작전 하듯이 차를 갈아타는 모습, 그거는요, 보안상 이유라면 온갖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안을 지켜가면서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첩보 작전하듯이 그렇게 했느냐? 이게 보안상 이유라는 그 해명이 거짓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공수처에 당시 차량이 2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처장 차량이고요. 하나는 피의자 호송용 차량이라고 합니다. 피의자 호송용 차량이라는 건 별게 아니고 피의자를 호송하는 차량입니다. 그것도 뭐 승용차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나중에 왜 그러면 처장 차량을 보냈느냐라고 얘기했더니 피의자 호송용 차량은 뒷문이 밖에서 열리지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차량은 제가 뭐 안 봐서 모르겠지만 그 차량은 뒷문이 안에서 열려고, 왜냐면 피의자가 안에서 열고 도망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피의자가 그냥 안에서 열지 못하도록 아예 문이 없는 아마 그런 차량을, 그러니까 일종의 뭐 투도 뭐 이런 거를 구입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또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러면 처장 차량은 처장한테 타라고 그 국가에서 제공한 거 아닌가요? 근데 그걸 핵심 피의자한테 제공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근데 뒷문이 안 열린다? 뒷문 열어주면 되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뭐 뒷문 열고 도망갈까봐 그런 차량에 태웠다? 이 자체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해명도 결국은 그냥 둘러댄 것에 불과하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7일 일요일이라고 그랬죠. 그때 보안상 이유라는 것 자체가 우선 말이 안 된다. 그때 보안을 지킬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사실상 보안상 이유라는 건 이것도 그냥 둘러대기식 해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검사 대검 진상조사단에 이런 사람들이 자기 사건을 공수처로 넘겨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로 그 요구에 따라서 공수처로 검찰에서 넘겼습니다. 그랬더니 공수처, 김진욱 공수처가 이걸 다시 검찰로 다시 넘기면서, 자, 그 부분에 관해서 별도 공문을 통해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앞으로 수사를 하고 기소는 공수처가 할 테니까 다시 넘겨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물론 공수처법 법령상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만 검찰이 담당하고 기소는 공수처가 담당하겠다? 이거는 아무리 공수처법에 뭐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곤란한 것이죠. 왜 그러냐? 공수처는 기소든 수사든 그런 걸 담당할 정도의 여력이 당시에 없었습니다. 3월 7일 당시에, 내지는 3월 그 어간에 그런 여력이 없었습니다. 여력이 없으니까 검찰로 수사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검찰이 공수처의 하부기관도 아니고 공수처가 검찰한테 이 부분을 좀 수사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는 어불성설이다. 그러니까 검찰이 그걸 딱 듣고 해괴한 논리다, 이렇게 반박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얘기 처음부터, 자, 왜 굳이 검사 이성윤 검사에 대한 기소는, 수사는 검찰한테 맡기고 기소는 공수처가 해야 된다고 김진욱 공수처가 주장을 했는지, 이건 대단히 설명하기가 민망한 얘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 공수처가 뭐 수사를 검찰이 했어도 우리가 기소를 안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의미 아닌가요? 이 얼마나 정부 여당이, 더구나 검찰의 실세라고 지금 평가가 나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 여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또 하나의 그 별도 공문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바로 이게 이제 342호라는 것인데, 이 공수처, 그러니까 과천 정부청사의 그 5동, 거기에 342호가 이제 공수처의 조사실인 모양입니다. 그런데 공수처는, 자, 검찰에서 수사를 하다 보니까, 자, 342호의 그 수사 장면, 그 부분이 우리가 필요하다. 도대체 황제 수사를 한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으니까 출입 장면부터 342호의 수사 장면에 대해서 녹화한 게 필요하다, 이러면서 그 CCTV 같은 거
보전 요청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공수처가 검찰에서 추가 요청이 있어서 342호 복도 출입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제출하겠다. 그런데 342호에 그 조사 장면이 담긴 CCTV는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아니 검찰도 지금 주요한 수사 장면은요 그거를 녹화해서 CCTV로 보관을 합니다. 그런데 342호 그러니까 공수처의 수사 장면은 녹화가 안 돼 있다. 이게 도대체 수사의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의 답변인가요? 이런 부분도 잘못이 됐다. 내부 영상이 존재하지 않으면 당연히 그 내부 영상도 이제 찍을 수 있도록 342호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기초적인 작업조차 공수처가 하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지 않을 수가 없고 그래서 342호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드나드는 것까지만 CCTV 영상을 제출하기 이건 뭐 말이 되나요 이게? 왜 그러냐면 혹시 이성윤 서울지검장을 조사할 때 중앙지검장을 조사할 때 342호가 아니고 혹시 처장실 같은 데에서 또 황제 조사를 한 것 아니냐 아마 검찰과 일반 국민들은 그런 의심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342호에 지금 CCTV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이것도 좀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더 황당한 문제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오동청사 이제 과천 정부청사에 공수처가 있는 곳이 오동인 모양인데 그 오동청사의 출입 기록 이걸 한번 보자 이렇게 이제 국회에서 계속 문제가 됩니다. 왜냐면 출입 기록이 없다 이랬으니까. 그랬더니 공수처에서 답변을 뭐라고 했느냐 그 출입 기록은요 과천 정부청사 관리소에서 담당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과천 정부 우리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이 또 그렇게 얘기했더군요. 과천 정부청사 관리소에 그래요? 그러면 과천 정부청사 관리소에 출입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테니까 그걸 한번 우리한테 좀 알려주시죠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과천 정부청사 관리소의 답변은 수사 중인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관계자 출입 기록은요 우리가 아니라 공수처가 관리합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공수처하고 과천 정부청사 관리소하고 핑퐁을 치다가 결국 공수처가 인정하고 말았습니다. 그럼 뭡니까? 결국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관한 이 수사 기록 이것을 뭔가 계속해서 방어하거나 또는 숨기기 위해서 공수처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수처가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할까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바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워낙 이 정권에 문재인 대통령이 경희대 후배이기 때문에 정권의 실세다. 그 실세를 보호하는데 김진욱 공수처장이 결국 앞장서고 있다. 내지는 실세를 보호하는데 김진욱 공수처장이 들러리를 서고 있다. 이런 얘기밖에 안 되죠. 이렇게 된다면 자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독립성, 중립성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미 공수처 1호 수사를 하기도 전에 다 들통이 나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김진욱 공수처가 어떻게 과연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로서의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에 대해서 김진욱 공수처장이 답변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뭐 요새는 이제 아침에 출근할 때 기자들이 그 앞에 이렇게 있으니까 심지어는 뭐 뒷문으로 출입한다 이런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아니 이렇게 숨어서 공수처장이 제대로 된 활동을 못할 때 과연 그 공수처의 존재 이유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 지금 제가 몇 가지 예를 드렸듯이 김진욱 공수처는 이미 수사기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로서의 신뢰가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수사 1호 수사를 해서 결과를 내놓더라도 상당수의 국민들이 그래 김진욱 공수처 지난번부터 알아봤어 라고 얘기할 것이 지금 불을 보듯 뻔한 상황에서 김진욱 공수처장이 더 이상 그 자리에 과연 머물 수 있을까? 수사를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까지 검찰에 대해서 뭐 정치검찰 운운하는
이런 논란들이 굉장히 많았고, 검찰이 수사할 경우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할 때는 그래도 국민적인 신뢰가 있었는데,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딱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나니까 검찰에서 여러 가지 손대는 문제들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김진욱 공수처장은 1호 수사를 하기도 전에 김진욱 공수처장의 잘못된 처신 때문에 지금 신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이 상황이 되면 공수처라는 것이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라도 김진욱 공수처장이 어떤 식으로든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 공수처가 지금 수사를 하기도 전에 신뢰가 땅에 떨어졌으면 그걸 누가 책임져야 됐습니까? 지금 공수처는요, 처장과 차장밖에 없습니다. 아마 곧 이제 공수처 검사라는 사람들 그 임명이 될 텐데, 임명도 되고 수사에 착수하기도 전에 이미 공수처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그거에 대한 결정적인 책임은 결국 김진욱 공수처장이 져야 된다. 해명도 거짓말, 이런저런 게 다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공수처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공수처에 대해서 품고 있던 여러 가지 의문과 의심, 이런 부분이 결국 사실이 된 건 아니냐 하는 부분에 관해서 초대 공수처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본인이 거취를 결정해야만 공수처의 위상이 그나마 확보가 되지 않겠는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몇 차례 공수처의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공수처가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국면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왜냐하면 처음에 의심을 받을 수 있으면 적어도 그걸 바로잡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해명과 설명, 납득할 수 있는 성면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설명이 오히려 더 의문을 부추겼다. 그러면 이거는 공수처의 존재 이유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김진욱 공수처장이 이 부분에 관해서 본인이 잘 성찰하고 거취를 결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